안녕하세요. 골든서퍼 임작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일반적으로 쓰는 키움증권의 영문 W 차트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 검색어에 키움증권을 치시면 됩니다. 키움증권을 치시면은 이제 어지간히 치다 보니까 제 이름까지 뜨네. 골든서퍼 전문가. 일단 키움증권이 나오고요. 그 밑에 보면 이렇게 HTS 보이시죠? HTS. 여기를 클릭을 하시던지 아니면 키움증권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우선 여기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클릭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바로 여기 란으로 들어오게 돼요. 홈 트레이딩 시스템 HTS 떠있죠. 자, 여기서 영문4 같은 경우에는 국내 선물이나 옵션을 하신 분들이 다운을 받아서 설치하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요즘에 해외 선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영문 W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영문 W 들어가시고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 버튼 있죠. 자,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뭐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다운이 이렇게 받아집니다. 그래서 뭐 실행 누르시면 이제 실행이 자동으로 되어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키움증권 사이트로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서는 의외로 찾기 어렵게 되어 있어. 아예 메인을 HTS를 좀 올려놨으면 좋겠는데 좀 쓰잘데기 없는 게 많아요. 여기서 조금만 이제 내려보시면 좌측 하단에 이제 트레이딩 채널이라고 보이시죠? 트레이딩 채널. 이렇게 여기 보이죠? 트레이딩 채널. 요거를 누르면 HTS 영문. 그러니까 영문이 이제 키움증권 이름이에요. 키움증권 HTS 이름. 영문 이제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넘어가고 여기서 영문 W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온라인 매뉴얼이라고 해서 그 HTS 사용 매뉴얼이 여기에 다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난 조금 더 이제 키움증권의 영문 W를 잘 활용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 온라인 매뉴얼 클릭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설치했다고 보시고, 자 바탕화면에 이렇게 아이콘이 뜹니다. 영문 W 아이콘이 뜨게 되고요. 자, 이걸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뭐 아이디 비밀번호 쓰라고 나오겠죠. 자, 볼게요. 자, 이걸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아이디 비밀번호 쓰라고 해요. 근데 공인증서를 쓰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보통 아이디 비밀번호만 쓰셔도 이게 로그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디 비밀번호 치시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따라란 이렇게 창이 뜨게 돼요. 네,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세팅을 했기 때문에 창이 이렇게 뜹니다. 자, 창이 이렇게 뜨고, 자, 여러분이 이제 들어왔어. 근데 골든서퍼랑 차트를 좀 비슷하게 만들고 싶다. 자,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제일 위에 보면 차트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차트. 차트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차트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해외 선물 옵션 종합 차트, 이걸 클릭을 하세요.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창이 하나 뜨게 돼요. 자, 이렇게 뜨게 되면은 이제 뭐 일봉,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세팅을 너무 많이 해놔가지고 이렇게 창이 뜨는데, 자, 이거 말고 이걸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일봉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일봉 차트가 뜨게 됩니다. 자, 주봉은 이제 주봉으로 이제 뜨게 되고요. 자, 월봉은 이제 월봉으로 뜨게 됩니다. 자, 일봉, 주봉, 월봉, 이게 뭐냐면 이제 일봉은 이제 날일자를 써서 오늘 하루에 대한 캔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2018년 8월 2일이야. 어제는 8월 1일이야. 그러니까 날마다 캔들이 한 개씩 생성이 되고요. 그 안에 이동평균선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설정을 한 거고, 만약에 주봉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일주일에 캔들이 하나씩 생기는 거겠죠. 자, 월봉은 이제 매월 8월, 7월, 6월 월별로 캔들이 하나씩 뜨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자주 보는 거는 주봉이나 월봉 거의 아예 안 봐요. 아예 안 보고 일봉 위주만 거의 본다고 보시면 돼요. 일봉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봉과 틱봉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분봉을 쓸 수가 있고요. 분봉상에서도 뭐 1분봉, 3분봉, 5분봉, 이게 뭐냐면 그 5분봉은 5분에 캔들이 한 개씩 생긴 거예요. 5분에 캔들 한 개씩.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봉은 1분에 캔들이 한 개씩 생기는 거야.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5분봉을 세팅합니다. 5분봉. 그러니까 저랑 이제 매매하실 때 5분봉을 하시고, 항생 매매할 때는, 항생이나 나스닥은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예를 들어 항생이야. 항생은 거의 이제 1분봉으로 좀 세팅을 많이 해놔요. 1분봉. 5분봉으로 보셔도 상관없는데 1분봉으로 보통 세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좀 해두시고요. 예를 들어서 1봉부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1봉에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이동평균선, 자,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동평균선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자,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세요. 오른쪽 마우스를 요 차트에다 대고 클릭을 해야 돼요. 여기 바탕에다 대고 클릭하면 이상한 거 뜹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차트에다 대고 오른쪽 거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지표 추가가 있고 지표 겹치기가 있는데 지표 추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지표 추가를 누르시게 되면은 여러가지 보조 지표들이 많이 뜨는데 여기서 쭉 내려보면은 이제 가격, 기역, 니은, 디귿 순이죠. 가격 이동 평균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이동 평균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이평선이 뭔지를 이제 빼놨는데, 자,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시고 차트 환경 설정이 또 있어요. 차트 환경 설정을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 차트 속성에 화면 표시라고 보이시죠? 여기에 지표 이름 표시, 그러면 봉 차트인지 일봉 차트인지 뜨고요. 지표 값 표시를 누르게 돼요. 그리고 적용 확인 누르면 위에 이렇게 떠 있죠. 그럼 예를 들어 파란색은 5일선, 11선은 이제 검은색 선, 빨간색 선은 21선, 61선 녹색 선, 121선은 회색 선, 이렇게 이제 뜨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 내가 선 색깔을 바꾸고 싶어. 이동평균선 선 색깔을 바꾸고 싶어. 자, 그러면은 이거 이동평균선을 더블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은 지표 조건 설정에서 여러 가지가 뜨게 돼요. 뭐 수식도 뜨고 조건 설정 뜨고 하는데, 여기서 라인 설정을 들어가게 돼서 예를 들어서 5일선을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포인트 굵기를 바꿀 수 있어요. 선 굵기. 예를 들어 내가 한 5포인트로 하고 싶어. 그럼 더 굵게 할 수도 있고, 색깔을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분홍색으로 바꾸고 싶어. 그럼 분홍색으로 바꿔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이 분홍색 선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더블 클릭을 하고 이런 것들을 기본 값으로 저장하고 확인 누르면 나중에 다른 차트에서 가격 이동 평균선을 불러올 때 기본 세팅이 이렇게 돼서 세팅을 하게 됩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뭐 나는 뭐 기본적으로 5일선은 뭐 파란색 선을 좀 쓰는 편이고 2포인트로 다 세팅할래. 그러면 11선도 바꾸고 포인트를 21선도 바꿔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자 61선과 121선 안 봐도 될 것 같아. 그러면은 5일선, 11선, 21선만 체크를 해 두시고요.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세팅이 됩니다. 참 쉽죠. 이거는 이제 분봉에다가 갖다 놓고도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잠시만요. 일단 요거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바탕 색깔을 난 좀 바꾸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시고요. 다시 차트 환경 설정을 들어가세요. 들어가셔서 이제 화면 설정이라고 여기 보이시죠? 자, 화면 설정을 누르세요. 그러면 이제 바탕색이라고 보여요. 차트 영역에서 일반 보조선 이렇게 있는데 바탕색을 난 예를 들어 연노랑으로 바꾸고 싶어. 그럼 연노랑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적용 확인 누르면 색깔이 바뀝니다. 자, 다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바탕색을 예를 들어서 나는 회색으로 좀 바꾸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참 쉽죠. 다시 바탕색을 누르고 흰색으로 다시 바꾸고요. 나는 눈이 안 좋아서 글자가 잘 안 보여. 그러면 오른쪽 밑에 글자 크기를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난 18포인트로 좀 크게 해서 볼래. 그러면 이렇게 글자가 큼직하게 나옵니다. 위에 보이시죠? 근데 글자 너무 커져버리면 이게 너무 이제 글자 많아지겠죠? 그럼 뒤에 잘려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글자 크기는 적당히 잡는 게 좋아요. 저는 뭐 젊어서 눈이 뭐 좋은 편이니까 한 10포인트 정도 보는데 일반적으로 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14포인트 정도로 자꾸 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글꼴은 이제 글자 모양이에요. 글자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맑은 고딕 하고 싶어. 그럼 맑은 고딕으로 체크하시고 적용 확인 누르면 글자체가 바뀝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오른쪽에 이 수치들이 있죠. 이 수치를 내가 좀 글자를 좀 키워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셔가지고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면 이거는 차트 속성으로 들어가야 돼. 아, 잠깐만요. 차트 화면 설정이네요. 제가 잘못 봤네요. 이거는 여기 화면 설정에서 여기 글자 크기가 스케일 영역 있죠. 스케일. 여기 스케일 얘기한 거예요. 스케일 영역에서 글자 크기를 뭐 예를 들어서 14포인트로 바꾸잖아요. 그럼 오른쪽 게 바뀌어요. 보셨죠? 바뀌었죠? 예를 들어 내가 뭐 20포인트를 바꾸고 싶어. 그러면 20포인트로 바뀌게 돼요. 글자 크기를 여기서 마음대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바탕색이 여기 블랙이잖아요. 난 예를 들어서 이 바탕색 회색으로 할래. 그러면 이렇게 회색으로 하셔도 되고, 글자색을 나는 그 검은색으로 할래. 그러면 글자색을 검은색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트 환경 설정 들어가시면은
화면 설정 세팅을 전반적으로 다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차트 설정을 조금 활용해 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차트 배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여기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는 요 위에 수치 굳이 안 봐도 돼. 갖다 대면 어차피 보여요. 예를 들어서 요 캔들에 갖다 대면은 시가, 고가, 저가, 종가 수치들이 다 나와요. 이 수치에 갖다 대면. 그 50, 22평도 밑에 저 선에 나오게 되죠. 그쵸? 저렇게 보시면 돼요. 저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현재 항생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 현재 항생 같은 경우에는 뭐 50, 2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현재 수치를 보실 수도 있어요. 오늘 시가가 얼마였고 고가가 얼마였는지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저 같은 경우에 이 위에 숫자 있죠. 저거를 저는 거의 안 보거든요. 겉통 끕니다. 이렇게 꺼놔야지 화면이 좀 더 잘 보이더라고. 깔끔하잖아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분봉으로 들어가게 돼서,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기 위에 당일 시가, 전일 종가, 전일 저점 이런 거 어떻게 표시를 하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거는 분봉이든 틱봉이든 들어가셔서 예를 들어서 5분봉이야. 그러면 요 캔들을 더블 클릭하세요. 캔들을 이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봉 차트라고 나오죠. 그리고 위에 유형, 속성, 그리고 기준선이라고 나와요. 이 기준선으로 들어가셔야 돼.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거의 없어요. 근데 이걸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기준선 들어가셔서 기준선 표시를 일단 누르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당일 시가, 그리고 전일 가격의 고가, 저가, 종가 이 선들을 보통 일반적으로 체크를 해놔요. 그리고 예를 들어 선 색깔도 거의 통일을 시켜놔요. 색깔 여러 개 버리면 제가 눈이 막 아프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굵기는 2포인트 정도 세팅합니다. 그러면 전부 다 뭐 예를 들어서 전일 가격의 고점, 저가, 종가 이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요 세 개를 꼭 세팅을 하시고 당일 거에서는 시가만 세팅을 하세요. 그리고 2포인트 정도 다 끊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오른쪽 하단에 표시 옵션에서 기준선 이름과 기준선 값을 체크를 해 두시고 표시 위치는 왼쪽으로 해 두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뜨게 되거든요. 왼쪽에 뜨죠. 만약에 나는 오른쪽에 놓고 싶어. 그러면 다시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셔가지고 캔들을 더블 클릭하세요. 캔들을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이거를 표시 위치를 오른쪽으로 하잖아요. 그럼 오른쪽으로 글자가 바뀌게 돼요. 또 예를 들어서 내가 가운데로 놓고 싶어. 그럼 가운데에 세팅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 나 이 선 다시 지우고 싶어. 보기 싫어. 그러면 요 들어가서 체크만 표시하시면 돼요.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난 좀 차트를 좀 그럴싸하게 한번 좀 꾸며보고 싶어. 보조지표를 좀 만들고 싶어.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세요. 그리고 지표추가 들어가시면 보조지표가 많이 뜹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뭐 엔벨로프 지표를 좀 쓰고 싶어. 그럼 엔벨로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수치가 나오죠. 그리고 이 수치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 수치를 좀 바꿀 수가 있어요. 뭐 퍼센테이지를 뭐 20%로 바꿀 수도 있겠죠. 자, 필요 없어. 그럼 삭제하세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중앙선을 활용을 하는데 중앙선을 이제 만들게 되면 이건 따로 만드셔야 돼요. 이건 제가 정혜님들께만 따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선을 만들잖아요. 그럼 더블 클릭을 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표 겹치기야. 지표 추가가 아니고 지표 겹치기를 눌러요. 겹치기 누르고 중앙선을 치시죠. 자, 그리고 다음 지표와 Y축 공유를 해야 돼요. 항생이면 항생 연결 적혀있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 되게 쉽죠? 그러면은 이렇게 뜨고요. 예를 들어 내가 종목을 바꾸고 싶어. 그러면 종목 바꿀 때는 요 왼쪽 위에 보면 돋보기 있죠. 돋보기 누르셔가지고 예를 들어 내가 크루드 오일 종목을 바꾸고 싶어. 그러면 오일을 클릭하면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오일 12월물 보고 싶어. 그러면 2018년 12월물 적혀있죠. 저거 클릭하면 돼요. 예를 들어 난 9월물 클릭할래. 9월물 클릭하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어떤 거 보면 금속 들어가면 이게 골드가 있고요. 에너지에 들어가면 크루드 오일이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 통화에 들어가면은 이제 유로가 있고 엔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파운드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나스닥이나 항생은 지수에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차트 보실 거면 지수 누르셔가지고 뭐 S&P 500 차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나스닥 차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밑에 내려보면 이제 항생 차트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연결 선물에 적혀있는 란을 잘 눌러요. 연결 선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쓰는 HTS 호가창이
나스닥 뭐 예를 들어 12월물인데 연결 선물로 누르니까 9월물 차트가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보통 만기가 다가오면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연결 선물 누르지 마시고 12월물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3월물이야. 그럼 3월물 클릭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일은 보통 여기 있고 뭐 내추럴 가스도 있고 보통 에너지 쪽은 뭐 가스에 뭐 오일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금속 쪽은 뭐 골드, 구리, 코퍼가 구리입니다. 뭐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 골드도 있고 그 다음에 플래티넘 있고 뭐 실버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보통 메인 종목은 저는 오일 또는 이제 골드 또는 이제 통화 선물의 유로나 엔화를 좀 많이 거래하는 편입니다. 지수 선물에서는 나스닥 또는 이제 항생을 좀 많이 대응을 하는 편인데 요즘에 항생 참 많이 거래하시죠. 항생도 이렇게 차트 세팅을 하시고 그다음에 1분봉 누르면은 또 1분봉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근데 중앙선이 사라졌어. 어디 갔을까? 숨어서 그래요. 여기 보시면 이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연속 조회라고 있어요. 연속 조회. 그 위에 보면 일봉, 주봉, 월봉, 분봉, 틱봉 옆에 쭉 옆으로 가시면 연결 적혀 있고요. 이게 연결은 연결 선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거 있죠. 연속 조회. 이걸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나와요. 더블 클릭하시면. 그리고 이게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과거 차트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숫자 올라가죠. 과거 차트 예를 들어서 뭐 1년 전 차트도 볼 수 있고 2년 전 차트도 볼 수 있는데 이거를 단점은 이제 그때 날짜를 써서 그날의 차트만 보고 싶은데 그건 안 되고 이게 노가다예요. 이게 약간 눌러야 돼. 좀 개선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차트 틀 저장한다. 뭐 저장을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보면 저장 화면 만들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이제 차트를 어느 정도 이렇게 배치를 다 해놨어. 차트 배치를 이렇게 다 했는데 저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단축키가 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영문 W를 껐다가 켰는데 차트를 또 다 세팅해야 되잖아. 귀찮잖아요. 그러면 저는 예를 들어서 마스터 1번을 눌러볼게요. 마스터 1번 이거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이름 바꾸기 하시면 이름 바꿀 수 있어요. 자, 이건 제가 저장을 해둔 거예요. 저희 마스터방 회원님들 보는 차트고. 자, 이러면은 마스터 1로 바뀌죠. 자, 예를 들어서 발키리 오전으로 누르면 발키리 오전 차트 자동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발키리 지존 누르면 뭐 발키리 지존 차트로 바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차트를 세팅해두고 저장하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바뀌고요. 그리고 저장 화면이 이게 5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저장 화면이 꽉 찼어. 그럼 삭제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기능에 들어가셔서 저장 화면 만들기를 들어가시고 여기에 보면 저장 화면 번호 962, 963 막 이렇게 있죠. 이거를 Shift 누르고 뭐 한 요 정도 없애고 싶어. 그럼 다 클릭한 상태에서 삭제를 누르고 닫기 누르면은 그만큼 개수가 줄게 됩니다. 그럼 다시 만들 수가 있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트를 세팅하실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차트는 이제 요 모서리 부분을 잡고 늘렸다 줄였다 가능하고요. 오른쪽 밑에 플러스 누르면 차트가 확대가 되고 마이너스 누르면은 차트가 축소되는데 이거 은근히 모르는 분도 있다. 뭐냐면 이 키보드로 자 차트 누르고 플러스 버튼 누르면 키보드에서 오른쪽에 숫자 패드 옆에 플러스 있죠. 플러스 누르면 이거 확대가 되고요. 마이너스 버튼 누르면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거 은근히 모르시더라고. 그리고 이게 지금 저는 선이 이렇게 따라가죠. 이 세로선, 이 십자선이 따라가거든요. 이 선 없애고 싶으면은 요 밑에 보면 십자선 표시가 있어요. 저걸 클릭하면은 없어져요. 근데 보통 있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있어야지 좀 내 마우스가 어디 있고 위치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갖다 대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 내가 가로선을 하나 긋고 싶어. 그러면 밑에 이제 수평 추세선이라고 있어요. 요걸 클릭하고 이렇게 갖다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선 색깔이나 굵게 바꾸고 싶어. 그럼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하셔서 예를 들어 선 색깔 검은색, 선 굵기 뭐 4포인트, 선 유형 뭐 예를 들어서 뭐 실선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너무 두꺼워서 티가 안 나네. 예를 들어 파란색 바꾸고 싶으면 또 더블 클릭하고 바꿔. 그러면 이게 저장이 돼서 자동으로 앞으로는 이렇게 떠요. 그래서 선들 다 없애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선 하나 클릭하고 하나 없애고 하나 클릭하고 하나 없애야 돼. 근데 이 오른쪽 밑에 지우개 버튼이 있어요. 모두 지우기. 누르면 다 없어져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 오른쪽에 보면은 그 내가 부호 같은 걸 넣고 싶어요. 부호. 뭐 화살표 이런 거. 그러면 오른쪽에 전환이라고 있어요. 저 오른쪽 위에 보면 전환. 그걸 누르면은 이렇게 뭐가 바뀌어요. 그러면 밑에서 세 번째 도형 삽입이라고 있어. 그럼 요걸 클릭을 해.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올라가는 화살표도 그릴 수가 있고 또 내려가는 화살표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다 필요 없으면 지우기.
근데 이게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차트가 여러 개 있을 때는 도형 삽입을 요 차트 하나 클릭하면 내가 5일에다가 놓고 싶어. 그러면 5일 차트 한번 클릭하고 도형 삽입을 눌러야 돼요. 여기 텍스트도 놓을 수 있어요. 글 상자. 요렇게. 텍스트. 그러면 다다다닥 치면 확인 누르면 이렇게 글 상자 나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네모 박스를 만들고 싶어. 그럼 오른쪽에 이 사각형이라고 떠 있죠. 얘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그리고 얘도 더블 클릭하면은 다 이제 색상 유형을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검은색에 뭐 채우기 색상은 뭐 노란색 뭐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죠? 또 다 지울 거면 요 누르시고 자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차트 설정을 기본적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차트는 5분봉으로 조금 세팅을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배치를 하고 싶어. 그러면 차트를 계속 키면 돼. 그 차트를 누르시고 해외 선물 옵션 종합 차트가 단축키 0603이에요.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요. 한 개 키고 또 하나 더 키고 이렇게. 그럼 차트를 이쁘게 이렇게 배치하시면 돼. 이렇게 보기 좋게. 자, 이렇게 배치하시면 돼요. 이렇게 잡고 올리고. 그 차트 이동할 때는 제일 위에를 자꾸 옮긴 거예요. 요 제일 위에 보면 차트 위에 여기 영역 있죠. 요걸 잡고 이렇게 옮기시면 돼요. 여기 자꾸 막 옮기는 거 이거 안 돼요. 여기 제일 위에를 자꾸 옮기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차트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강의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골든서퍼 전문가였습니다. 자, 방송에서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